오늘도 새로운 차트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파이버 프로입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광센서와 관계측기 전문업체 파이버프로의 주가가 급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이버프로의 주가는 오전 11시 32분 기준 전일 대비 13.64% 상승한 11,0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내년 상장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가 설립한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가 2026년 기업 공개 IPO를 공식화하면서 국내 우주항공 관련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내년 하반기 IPO를 추진 중인 스페이스X는 300억 달러 자금 조달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기업 가치는 최대 12조 5천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IPO로 지금까지 세계 최대 규모 IPO는 2019년 사우디 아람코로 당시 290억 달러를 조달한 바 있다. 이에 파이버프로를 비롯한 미래에셋벤처 투자 29.98%, RF머트리얼즈 24.71%, HVM 19.20%, 세아베스틸지주 13.77%,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11.83%, 센서뷰 10.68% 등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파이버프로는 1997년 설립된 이래 광계측기기, 광섬유 관성센서, 분포형 온도센서 등을 주력으로 제조해왔으며 미국의 방산 및 우주 산업에 필수적인 고정밀 광섬유 관성 센서를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가 전 세계 어디서든 고속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위성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스페이스X의 상장 소식에 협력 기대감이 커지며 강한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파이버프로는 광섬유 센서와 정밀 광학 기술을 핵심 역량으로 보유한 기업으로 202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편광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광통신과 항법, 방산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편광 스크램블러와 광섬유 자이로스코프 기반 관성 센서, 전술급 관성 측정 장치 등을 공급하고 있다. 회사는 관성항법과 광센서 기술에 전파 교란 방지 위성항법 수신 기술을 융합한 통합항법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며 리즐리언트 PNT 솔루션 시장에서 입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주 발사체와 방공 무기 등 국가 전략 사업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며 기술력을 입증해왔다. 최근에는 로봇과 선박, 도시망공교통 UAM 등 신산업으로 영역을 넓히며 성장 동력을 다각화하고 있다. 파이버프로는 누리호와 천궁2 등 굵직한 방산 프로젝트에 항법장치를 공급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고정밀 광센서 기반 항법 기술은 극한 환경에서도 높은 신뢰성을 요구받는 분야로 진입 장벽이 높다. 파이버프로는 이러한 영역에서 국내에서도 드문 독자 기술력을 확보하며 방산 핵심 부품사로 안착했다. 실적 성장세도 가파르다. 파이버프로의 작년 3분기 매출액은 137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방산 물량 확대와 더불어 민수 분야 적용이 본격화된 것이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단발성 수주에 그치지 않고 반복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평가도 달라지고 있다. 광섬유 기반 센서 기술은 최근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로봇의 정밀 제어, 선박의 항법 및 안정화 시스템, 도시망공교통의 비행 안전 확보 등 고정밀,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핵심 부품으로 채택되고 있다. 파이버프로는 방산에서 검증된 기술을 민간 산업에 적용하며 사업 외연을 넓히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UAM과 로봇 산업은 향후 성장성이 높은 시장으로 꼽힌다. 파이버프로의 항법 센서 기술은 자율주행과 위치 인식이 필수적인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과 맞닿아 있다. 업계에서는 파이버프로가 기술 검증이 끝난 기업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누리호와 천궁2 등 국가 핵심 사업 참여 이력은 기술 안정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증명하는 상징적 사례이다. 이는 신규 산업 진출 과정에서도 고객사 확보와 사업 확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파이버프로는 방산 중심 기업에서 첨단 산업 전반으로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다. 실적 성장과 기술 확장이 동시에 진행되며 기업 가치 재평가 기대도 커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 중심으로 납품하던 K방산 중기와 달리 수출이 크게 늘어나
수출과 내수 비중이 각각 50%를 차지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청실호가 켜졌다. 회사 관계자는 주력 제품인 항법 광섬유 센서 수출 증가가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이라며 K방산 핵심 부품과 시스템 수요가 증가한 동시에 해외 고객사 확보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국내 납품 중심의 매출 구조에서 벗어나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맞춘 전략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3분기 실적 급증은 방산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해외 수출 확대와 국내 매출 안정화가 동시에 나타난 결과라며 향후에도 성장 모멘텀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회사의 모토인 센서 에브리웨어는 광통신, 항법, 방산,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편광 기술 기반 광섬유 자이로스코프, 온도 감지 시스템, FBG 센서 개발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 전문가들은 파이버프로는 기술력과 시장 대응 능력을 동시에 갖춘 K방산 전문기업으로 글로벌 방산 및 첨단 센서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상입니다.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가 2026년 기업 공개를 공식화하면서 국내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락 3파가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골파기에서 큰 오빠 캔들로 급반등을 한 자리입니다. 타닥보다 더 좋은 것이 큰 오빠 캔들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쭉쭉 치고 가다가 저항에서 밀려 조정이 나왔습니다.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 후에 역시 큰 오빠 캔들로 반등한 모습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황금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테마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121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상황을 구름대 차트로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녹반항돌 자리입니다. 녹반항돌 자리가 얼마나 좋은 타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구름대 차트에서 황금 타점입니다. 바로 앞 구간에서 파란 점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자리가 파란 점선을 기준으로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로서 파란 점선을 재돌파하고 있습니다. 황금 타점입니다. 기본형 차트에서도 황금 타점이며 구름대 차트에서도 황금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쭉쭉 치고 갔네요. 황금 타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입니다. 황금 타점에 대해 한 번 더 음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골파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마지막 골파기 이후 하얀 원 자리에서 큰 오빠 캔들로 급반등을 합니다. 여기서 눈치를 까야 합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느냐 V자 반등으로 상승을 하느냐 유심히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렇게 V자 반등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은
이렇게 V자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 눈치를 까고 황금 타점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기본형 차트에서는 테마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그 자리이고, 구름대 차트에서는 파란 점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단기 스윙을 잘하기 위해서는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이를 센스 혹은 감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각이 뛰어난 트레이더들은 크게 치고 갈 종목들을 감각적으로 알아냅니다. 많은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어떤 이슈나 테마가 형성이 될 때 이 테마는 테마성이 강하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아내고 관련주들을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고 기가 막히게 타점을 잡아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슈와 테마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업황 반전의 시기에 상승 초입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테마주 매매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일명 감각입니다. 감각이 뛰어난 트레이더들은 테마의 강도를 감각적으로 알아내고, 이 테마는 확실하게 시장을 주도할 만한 테마이다 라고 느끼고 관련주들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황금 타점에서 타점을 잡지 못했더라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차트를 뒤로 돌려 황금 타점 이후 좋은 타점이 나온 자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왜 좋은 타점이 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조정 후에 반등을 시작한 자리입니다. 가격 조정의 경우에는 음봉의 개수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단음봉 조정이든 투음봉 조정이든 삼음봉 조정이든 음봉 뒤에 도지 캔들이 뜨거나 양봉이 뜨면 타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단음봉 조정 후에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반등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N자형 파동이 만들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단기적인 조정 후에 급반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기적인 가격 조정 후 반등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고라인까지 주가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컵의 손잡이가 만들어진 후 돌파가 나옵니다. 하지만 추세를 넘어 기세를 탄 종목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컵의 손잡이가 만들어지지 않고 바로 돌파가 나옵니다.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라 라는 격언이 적용되어지는 종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바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밥그릇 4번 자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밥그릇 4번 자리는 날아가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단음봉 조정 후 바로 양봉이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음봉이 등장을 했지만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봉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쌍바닥 W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삼각수렴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쌍바닥 W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 삼각수렴 상향 돌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쌍바닥 W를 보고 충분히 타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급반등이 나왔네요. 일봉상 애매한 자리가 나오면 이처럼 30분봉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제 다시 일봉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밥그릇 4번 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밥그릇 4번 자리는 치고 가는 자리입니다. 중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짧게 조정이 나오고 다시 바로 치고 갑니다. 돌파 매매를 주력으로 하는 트레이더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가 밥그릇 4번 자리입니다. 차트를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기에 위에 매물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치고 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상황입니다. 중간중간 조정이 심하게 나오지만 계속 치고 간 모습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좋은 타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조정 후 반등이 시작된 자리들입니다. 이제 상승하는 과정에서 맥점이 되었던 자리들을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대해 음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황금 타점입니다. 파란 점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다음 맥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단기적인 조정 후에 반등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N자형 파동이 만들어진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음 맥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전고 돌파에 성공한 자리입니다. 밥그릇 4번 자리가 시작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음 맥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단기적인 조정 후에 반등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30분봉을 통해 타점을 잡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맥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자리 역시 단기적인 조정 후에 급반등을 한 자리입니다. 다음 맥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자리 역시 급락 후에 반등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녹색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음 맥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자리 역시 단기적인 가격 조정 후에 반등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상승하는 과정에서 좋은 타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황금 타점에서 진입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것입니다.
황금 타점을 놓쳤다 할지라도 중간에 얼마든지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고 돌파 자리 즉 밥그릇 4번 자리가 시작이 될 때 타점을 잡아냈다면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입니다. 전고 돌파 자리, 즉 밥그릇 4번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Y지원입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코스닥 상장사 Y지원이 워렌 버핏의 선택을 받은 한국 제조업의 숨은 강자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세계 절삭공구 시장의 엔드밀 제왕이라 불리는 이 기업은 24년 영업이익 558억 원, 매출 5,749억 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다. 특히 세계 제조업 경기의 선행지표인 공작기계 산업에서 미국, 유럽, 중국 등 60개국에 수출하며 존재감을 키워가는 중이다. 무엇보다 투자 거장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계열사 IMC가 Y원의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은 이 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IMC는 2006년 버핏이 직접 나서 인수한 이스라엘 절삭공구 그룹으로 이후 한국의 대구텍과 함께 Y지원에도 투자하며 아시아 공작기계 생태계에 깊숙이 손을 뻗었다. 버핏이 한국을 찾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Y지원 송옥원 회장을 만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24년 Y지원은 전년 대비 3.9% 늘어난 5,749억 원의 매출과 558억 원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달성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169억 원으로 30% 이상 감소, 비용 증가와 환율 변동 등 외부 변수의 영향이 일부 반영됐다. 수출 비중이 85%에 달하는 Y지원은 미국 시장을 포함해 글로벌 공급망을 넓히며 흔들림 없는 외형 확장을 이어갔다. 송옥원 회장은 10% 수준의 미국 관세도 기술력과 자동화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관세는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높일 기회라고 밝혔다. Y지원의 핵심 전략은 전 공정 자동화다. 인천 서움 공장에 400억 원을 투입해 자동화 시스템을 확장 중이며 2026년 3분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비전문 인력만으로도 운영 가능한 완전 자동화 라인을 올해 내 도입할 계획이다. 송 회장은 고급 제품 생산 라인은 한국에 2대, 자동화를 통해 세계 최저 제조원가를 실현할 것이라며 중국의 가격 공세를 기술로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Y지원은 동일 성능의 제품을 독일, 일본, 미국 경쟁사 대비 30에서 50%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해왔다. 공작기계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 즉 마더 머신이라 불린다. 절삭공구는 이 마더 머신의 핵심 부품이다. 제조업의 모든 생산 과정은 공작기계를 기반으로 하며 신규 공장을 세우거나 신제품을 만들기 전 반드시 이 공작기계를 맞춤 설계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공작기계 산업은 글로벌 제조 경기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실제로 일본 공작기계 공업회의 수주 통계는 글로벌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이 매달 챙겨보는 필수 자료다. 버핏이 IMC를 통해 대구텍, Y지원 등에 집중 투자한 것도 이 같은 정보의 흐름을 선점하기 위함이다. 제조업의 경기와 기술 흐름, 미래 수요를 가장 먼저 포착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작기계 시장은 일본, 독일, 한국,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일본은 야마자키 마작, DMG 모리, 오쿠마 등 세계적 기업을 보유한 절대 강자다. 중국은 생산량 1위를 기록 중이나 고정밀 장비에선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Y지원은 엔드밀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바탕으로 절삭공구 전체 시장 점유율을 현재의 3%에서 10%로 확대하는 장기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30에서 40% 낮은 가격으로 저가 공세를 펼치며 범용 제품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Y지원은 고정밀, 고부가 제품군 중심의 기술 집약형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공작기계 산업은 단순한 기계 산업을 넘어선 경제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된다. 절삭공구를 만들기 위한 핵심 소재는 중국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CNC 시스템은 일본에서 공급받는다. 반대로 중국은 이 장비 없이는 첨단 제조업을 가동할 수 없다. 이처럼 얽히고 설킨 공급망 속에서 Y지원은 기술 내재와 생산 자동화, 글로벌 다각화를 앞세워 독립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작기계 산업은 반도체만큼이나 전략적 가치가 높다며 AI와의 결합을 통해 제조업의 혁신을 선도할 국가가 향후 글로벌 제조업 패권을 쥘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제조업의 맥박을 가장 먼저 잇는 공작기계 산업, 그 중심에서 YG원은 단순한 부품 기업이 아닌 제조 혁신의 방향타를 쥔 전략 기업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워렌 버핏이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수익이 아닌 산업 구조를 꿰뚫는 통찰에 있다. 이상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낙타 등 타점이 나왔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낙타 등이 만들어지고 나서 반등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작년에 패턴 강의를 하면서 낙타 등 타점이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수도 없이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이 자리가 황금 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테마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한 자리입니다. 동시에 골파기 타점이기도 합니다. 과대 낙폭 후에 타닥하고 5일선을 올라탄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치고 가는 자리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등장한 양봉 캔들이 전고 라인에 바짝 달라붙어 있습니다. 돌파 신호입니다. 오늘 등장한 양봉 캔들이 제가 말하는 디딤돌 캔들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돌파가 나왔네요. 그리고 오늘 등장한 캔들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캔들입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맥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캔들의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윗꼬리는 돌파 후 눌림을 의미합니다. 아랫꼬리는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을 의미합니다. 결국 오늘 하루 동안에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다 나온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상황입니다. 맥점이 된 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빨간 원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낙타 등 타점입니다. 골파기 타점이기도 합니다. 황금 타점이기도 합니다. 이후 돌파가 나오기 전에 디딤돌 캔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디딤돌 캔들도 중요 타점이었습니다. 돌파가 나온 다음 날도 중요했습니다.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 하나에서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다 나온 것입니다. 이후 또다시 전고 돌파가 나오고 밥그릇 4번 자리가 시작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한방 전고 돌파 이후 쭉쭉 치고 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상황을 구름대 차트로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녹반항돌 자리입니다.
어떤 양아치 새끼가 비포마켓에서 장난을 치는 바람에 녹색 구름대가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아치 새끼의 장난이 없었다면 이 자리가 녹반항돌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대 차트에서 황금 타점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파란 점선을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이후 조정 후 반등하면서 파란 점선을 재돌파하고 있습니다. 기본형 차트에서는 이 자리가 낙타등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맥점들에서 탁탁 타점을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급등 구간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